자, 얘 때문에 기부금이 좀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됐어요. 얘가 이제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그때 예정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기부금이 출제가 좀 많이 되는 이후에 얘가 개정돼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마찬가지. 자, 보시죠. 자, 자, 전기 여기 보시면 자, 전기에 기부금 한도 있죠. 기부금의 한도가 전기에 500원이었어요. 전기에 500원. 500원이었는데 전년도에 기부를 얼마 했냐면 1,500원을 한 거예요. 그럼 기부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500원보다 1,000원을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가 한도 초과 1,000원이 나온 거예요. 일단 옛날 규정을 이해를 하셔야 요게 왜 중요하게 바뀌었는지가 되니까. 자, 그랬다가요. 갑자기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전년도에 그 공익적인 기부를 너무 많이 한 거니까 우리 감가상각비랑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네가 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네가 한도에 미달하게 적으면 나중에 비용 인정해주지 못한 걸 인정해줄게가 이런 취지였죠. 기부도 마찬가지로 네가 혹시라도 기부를 많이 해서 한도 초과됐다면 나중에 네가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게 하면 네가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한 것에 대해 송금 인정해주지 못했던 걸 나중에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이런 취지예요. 취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이제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 기부금 한도 초과는요. 보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는 얘가 좀 이따 하겠지만 10년간 2월이 돼. 10년간 2월. 그럼 10년간 2월이란 뜻은 뭐냐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니까 2022년이래. 2022년. 쓸 자리가 없네. 2022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10년간 2월이니까 2032년도까지 2월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혹시라도 네가 10년 동안 기부금 한도 미달하게 하면 그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못한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기부 진짜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개인들도 있죠. 그분들은 한도 같은 거 계산하지 않고 기부 진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한도를 안 따지죠. 원래부터 좀 천성이 착하시거나 그런 분들 많으니까. 맞죠?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기부금 한도 초과만 뜬다라고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계속 기부금 한도 초과만 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부금이 송금불상이 되니까 오히려 기부를 하는 행위를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한도 초과되면 송금을 인정이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도 초과 부분은. 그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건 옛날 규정이고 이제 바뀐 거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요. 무조건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단기에 무조건 빼줘요. 옛날에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도에 미달할 때만 빼줬거든요. 과거에 기부를 많이 했었다면 네가 한도 미달이 뜨면 해줄게 하니까 자꾸 한도 초과 발생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잖아요. 기부 많이 했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이제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한도 초과 나오잖아요. 과거에 한도 초과 나오면 단기에 한도 미달이 뜨든 한도 초과가 뜨든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을 무조건 시켜줘요. 알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이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숫자를 바꿔 써야 되는데. 바꿔가지고 얘가 2023년이에요. 2023년부터요. 2032년까지 전부 다 기부금 한도는 2,000원 가정. 그리고 회사는 기부를 2,500원씩 계속 한 거예요. 그랬죠. 그럼 계속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과거의 규정대로 하면 송금을 하나도 못 먹어요, 무조건. 계속 한도 초과 걸리니까 오히려 기부를 했는데 송금을 쌓야 되니까 법인이 세금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뀐 규정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바뀐 규정은 네가 올해 한도 초과가 뜨든 한도 미달이 뜨든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았던 이 1,000원 있죠? 얘를 무조건 인정해줘요. 무조건. 단기에. 알죠? 인정을 무조건 해줘요. 그 말은 뭐예요? 이 2,000원의 한도라는 건 송금 받을 수 있는 한도죠. 맞죠? 그럼 이 한도 초과 1,000원을 무조건 한도가 오래 있기만 하면 이 1,000원 넘어서잖아요. 1,000원 넘어서면 이렇게 하면 1,000원을 그냥 빼줘요. 올해 한도 초과 떴더라도 무조건 빼줘요. 되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한도 초과 1,000원은 올해 송금으로 산입됐죠. 송금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한도라는 게 송금될 수 있는 한도니까 송금으로 인정받은 것만큼 송금될 수 있는 한도는 당연히 줄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한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이 되겠죠, 1,000원. 2,000원 한도였다가 과거에 송금 못 먹은 거 먹였잖아요. 먹여줬잖아요. 먹여줬으니까 한도 되는 금액이 당연히 송금될 한도가 줄어요. 송금 먹은 것만큼 더. 했죠? 그럼 한도 초과가 1,500원 뜨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같은데요, 어차피? 다르죠. 뭐냐면 얘 한도 초과는 당께 다 먹었죠, 송금을. 먹었으니까 얘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한도 초과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얘는 또다시 몇 년간 또 2월이 돼요. 10년간 2월 되니까 2023년도에 발생하면 2033년도가 또 2월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올해 한도만 있으면 알죠? 과거에 한도 초과 있죠? 걔를 무조건 올해 연도에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 한도만 무조건 있으면 올해. 알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원래부터 32년간만 2월 되는 다시 얘는 33년도까지 2월 돼. 10년간 2월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왜 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을 송금으로 한도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2월 되는 연도가 더 커져요. 길어져요. 계속 길어지니까.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게 혜택이다라고 바뀐 거. 그래서 시험을 잘 내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만 잡으신 느낌만 완벽하게 모르셔도. 그러니까 한도가 계속 있으면 한도까지는 계속 송금 인정해 주니까. 맞죠? 한도 초가 계속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월 되는 여러분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요해졌어요. 이게 많이. 자, 근데 이제 외우실 게 있어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자, 좋은 말이에요. 진짜 외우셔야 돼, 이거. 뭐냐면, 아까 이 기부금 한도 초과가 우리가 10년간 2월 낸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2013년도 이후에 기부금 한도 초과부터 10년간 2월이고요. 2012년도까지는 5년간 2월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법인세가 좀 힘들어요. 아까도 2월 결승 막 5년, 10년, 15년 있었고 막 2008년 이전,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거기는 5년, 10년, 15년인데 여기는 2013년 이후에 기부금 한도 초과라는 뜻이에요. 걔가 10년간 2월 되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정.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잠깐만 이거 안 바꾼 것 같은데? 바꿨나? 바꿨나?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2012년 기부금 한도 초과는 2017년도까지만 2월 되고 소멸돼요. 그래서 더 이상 송금은 인정 못 받아요. 근데 2013년도에 발생한 한도 초과는 더하기 10하면 몇 년간 2월 돼요? 몇 년도까지? 그렇죠? 잘했구나. 2023년도까지 우리가 한도가 있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기부금 한도 초과는 2013년도 시점에서는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만 의미가 있지 2012년 이전분부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걔는 올해 소금 못 먹어 2023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다행히 통일이 됐네. 우리 어차피 2월 결손금도 어떻게 돼요?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우리가 과세 표준 구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빼는 2월 결손금에서 공제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려웠단 말 더 어려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람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월 결손금도 우리가 2009년도부터 2019년도가 우리가 10년간 2월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빼는 2월 결손금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든 다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놈들만 뺄 수 있다라는 거 통일도 딱 맞춰졌어요, 갑자기. 맞죠? 지금부터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가니까 오히려 우리는 편한데 요런 이 말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지. 맞죠? 대신에 공통으로 다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애들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뺄 수 있다라는 건 통일됐으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더. 일단 외워주시는 거예요.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 의미가 있다. 다시 외워주시고. 2월 결손금도 마찬가지고, 맞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에 쓸 수 있는 2월 결손금도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뺄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 조정명세서 입력하는 방법 설명 좀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입력하는 방법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바뀌어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바뀌었나? 이게 3월 7일날 바뀌어가지고. 기부금. 명칭이, 바뀌었네요. 이게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이게 기부금의 명칭이요. 죄송해요. 이거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 외워볼게요. 자, 법정 기부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례 기부금, 그렇죠.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을 일반 기부금, 맞죠?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수정할게요. 저기다 지금 녹화 중이니까요. 바뀐 걸로 할게요. 여기다가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특례 기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일반 기부금 이렇게 돼 있네요. 도대체 왜 이런 거 왜 수정하지?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세법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막. 저 이거 용어 바뀐 거 같은데 3번이나 저 공부할 때만 해도 다른 용어들 3번이나 바뀌어요. 3번이나 막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바뀔 때마다. 맞죠?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법의 역사. 저 때는 이랬는데요. 고인물 같잖아요. 근데 이 세법 개정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셨다 나중에 고객 그 돈 잘못 관리해서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개정되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옛날 걸로 알다가 난리 나지, 여러분들. 법전도 그걸 보실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실게요. 근데 번호는 같아요, 보시면. 자, 일단 1번이 법정 기부금이에요. 특례 기부금. 했죠?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 네, 그 다음에 3번 안 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 비정 기부금이에요. 비정 기부금. 알죠? 원래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도 암기를 해주세요. 불러오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접대비처럼.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만 싹 끌고 와요. 알죠? 물론 하나씩 입력해도 돼요. 한 땀 한 땀. 그렇게 하실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지정기부금으로 다 불러와 버려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입력하면 우리가 하나씩 클릭해서 할 수 있거든요. 얘를 기부금 입력 별도로 클릭해가지고. 근데 불러오게 하면 다 일반 기부금, 즉 지정 기부금 다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지정 기부금이면 안 바꾸고,
그게 만약에 법정기부금이거나 즉 특례기부금이거나 이거 해석 안 된다 진짜. 특례기부금이거나 비정기부금이면 걔를 별도로 클릭하셔야 돼요. 맞죠? 그게 뭐 어려우시면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요. 자, 외우실게요. 뭐냐면 여기요. 반드시 우리가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이 간주기부금 얘기하는 거죠. 간주기부금은 컴퓨터가 여기 절대 안 불러와요. 정부의 기부금 처리 안 돼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걔는 별도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몇 월 며칠 날 기부했고. 다 들어보시기 아까로 따지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까로 따지면. 아까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1,500원에 매입하고 맞죠? 1,500원에 매입하고 1,500원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뭐 분계 줘요. 분계. 회사가 처리한 분계. 맞죠? 그럼 우리는 1,300원까지만 토지였고 나머지 200원은 기부금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만약에 토지를 매입한 게 누구한테 매입했냐면 서울시한테 매입했어요. 서울시. 서울시. 그럼 우리가 기부금 중에서 서울시한테 기부한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서울시니까 법정기부금을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 놓고 1번 걸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금액에 200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맞죠? 왜냐하면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게 세법상 기부금이잖아요. 맞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가 매입 무죄 기부금 마이너스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 저가 양도를 안 하는 거지만 꼭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정기부금, 송금불산입, 기타세유출 아시죠? 기타세유출 하시고 어음기부금은 유보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오카이? 암기고 필수. 자, 근데 주의하실 거 하나 더 설명. 자, 주의하실 거 하나 더 설명이요. 여기 보시면. 자, 주의하실 거 하나 더 설명. 이거 설명 안 드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작성 방법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회사가 장부에 기부금을 900원 적은 건데 이게 900원 적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있냐면 현금 기부가 600. 그 다음에 어음인데 만기가 X2년 이렇게 할게요. X2년 요게 300 이렇게 줄 거예요. 어렵게 내면 그럼 얘를 입력하는 방법이 이래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900 가지고 있죠. 900 맞죠? 900 가지고 오면 세법상 기부금은 올해 얼마로 봐요? 600으로 보겠죠. 그럼 900으로 가지고 오는 걸 600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맞죠? 이해되시? 그건 당연한데 그럼 600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버려요? 아니죠. 회사가 900원 처리한 건 맞잖아요.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올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회사가 이걸 전부 다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가 지정기부금 처리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회사가 여기 900 이렇게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맞죠? 지정기부금 여기에다가 지정. 그럼 이걸 600으로 바꿔야죠. 근데 분명히 회사는 장부에 900 처리한 거 맞거든요. 맞으니까 나머지 300을 아래에다가 넣고요. 맞죠? 얘를 우리가 그 밖의 기부, 요 그 밖의 기부금이 비정기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이 300원도 기부한 건 맞잖아요. 기부한 건 맞는데 공익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밖의 기부금 이렇게 세팅을 두 개로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부에서는 900원 처리한 게 맞긴 하니까. 맞죠? 대신에 그 밖에 기부금 하게 되면 컴퓨터가 기타 사유출로 잡아버릴 거예요. 얘를 꼭 유보로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좀 이따가 또 설명할게, 다시. 그렇죠? 그 교재 예제가 괜찮게 돼 있어가지고, 교재에 있는 예제가 가장 최악을 가정하고 낸 문제거든요. 알죠? 걔 여러분들 좀 하실 줄 아시면 나머지를 할만해요, 실제로. 다시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이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자, 여기 소득금액 확정은 뭐냐면 기준소득금액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여기 보시면 막혀져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항상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수정 누르시면 돼요. 수정. 수정 누르면 여기가 다 흰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아셨죠? 마치 우리가 감가상각 쪽에서 회사 감가상각비 그 수정하는 거 눌렀으면 또 활성화 됐었잖아요. 그렇죠? 걔처럼 수정. 자, 근데 여기 화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입금산입이 가산조정이에요. 오케이? 예, 그리고 송금산입이 차감조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당기순이익이 기부금 지출 후죠? 당기순이익, 그 가산조정, 차감조정도 여기가 차가감소득. 에다가 기부금 지출액 더하면 기부금 지출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꼭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문제를 믿지 마세요. 막 이런 패러디 있잖아. 그녀를 믿지 마세요. 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영화는 아니야. 그 영화 제목 있잖아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 남자를 믿지 마세요. 그런 건 뭐 들어본 적 없어?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가 뭔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남녀 차별하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네, 분란의 씨앗이 좀 있을까봐. 됐죠, 여러분들? 이거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여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부금은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도 좀 아마 바뀌었을 건데 그 2월 결손금 입력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 죄송해요. 이거 못 고쳤어요. 이거 못 고쳤어요. 뭐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기부금은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소시지요, 소시지? 아임 소시지? 그렇죠? 요걸 못 바꿨어요, 여러분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그 개정되면은요, 요게 개정되거나 1년 지나면 가끔씩 이렇게 오타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2월 결손금이 시점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그 기준소득금을 구할 때 2월 결손금 했죠.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2023년도까지 2월 되는 거니까. 맞죠? 2012년도면 2022년도에 사라지잖아. 2022년도까지만. 네. 그죠?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줌. 됐죠? 넘어가요. 자, 근데 이제 왜 시험에 잘 내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기. 요 기부금 2월액 명세가 기부금 한도초과 올해 송금 산입하는 거 있잖아요. 송금 추인하는 거. 산입. 걔 때문에 그래요. 자, 외우시는 거 잘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여기 사업연도다라고 돼 있지. 사업연도니까 여기에다가는 뭘 적으시는 거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업연도 적으시는 거예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얘는 1번이 법정, 2번이 지정이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아예. 그렇죠? 하시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액은 우리가 그 기부금 한도 초과의 금액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공제액 넣고 공제가능 잔액 넣고 송금 주인액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이것만 띄우면 보면 이해 좀 힘들거든요. 설명 좀. 자, 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2021년도에 우리 시험은 주로 지정기부금 많이니까 지정을 할게요. 2021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일단 이렇게 넣는 거예요. 2021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0원 발생했다. 알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2023년도 문제면 2022년도에 기부금 한도 있으면 일단 송금 무조건 산입시켜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도에 기부금 한도가 3,000원 있어야 돼. 3,000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3,000원만큼 무조건 송금 먹여주죠. 10,000원은 다 못 먹여주지. 3,000원밖에 한도가 없는데 10,000원 먹여줄게. 이거 말이 돼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세법상 기부금 한도가 3,000원 가정. 그러면 우리가 한도 초과가 뜨든 한도 미달이든 2022년도에 3,000원 다 먼저 먹여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3,000원 이렇게 넣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러면 2023년도에는 2021년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 중에서 7,000원만 공제할 수 있어요 라고 걸어줘요, 제가. 이해되세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보셔야죠.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올해 연도에 지정기부금 한도가 5,000원이래요.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에 지정기부금 한도가 5,000원이래요. 물론 컴퓨터가 기부금 한도는 다 알아서 계산해줘요. 지정기부금 한도가 5,000원이면 얼마 추인해줘요? 7,000원? 5,000원만? 맞죠? 그래서 꼭 한도 초과가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한도가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한도가 만약에 지정기부 5,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만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2,000원은 이제 2024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되세요? 표정 많이 안 좋으신데? 한번 연습하면서 해볼게요, 또.